이제 3층 한층 봤는데 벌써 이미 영화당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내려올 때 2층으로 내려올 때 저는 글자들이 있어서 인상적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글씨로 뭔가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텍스트가 딱 들어오는 순간 훨씬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마치 굉장히 걱정을 하면 그런 어떤 말들처럼 보이는데 시작할 때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지켜야죠.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차츰차츰 그 의미들을 되새겨보면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네, 지킨다는 얘기는 상대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격리해야 안전이 확보된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로부터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위협의 말들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2층으로 내려오면 제일 먼저 패닉부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무서웠어요. 네, 굉장히 강렬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사방이 영상으로 펼쳐져 있는데 약간 거울 같기도 하고요. 네.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어디인지 모르고 장소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그 한 면이 아니고 이제 전체를 감싸고 있다 보니까 내가 마치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아마 이제 패닉부스라고도 불리게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이렇게 소문들이 선동으로 증폭된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영상을 통해서 그 방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영상들 가운데 서 있다 보면 무차별적 혐오에 희생되었던 피해자들에게 약간 이렇게 입이 되는, 투영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홀로코스트 영상 같은 것들이 가운데 있는데 그 영상을 2차원적으로 봐도 힘든데 그게 3차원, 4차원, 다차원적으로 펼쳐져 있으니까 이런 끔찍한 현상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같은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다음 전시물이 저한테는 이번 전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한편으로 이게 뭐 그냥 아름답기만 할 뿐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네. 근데 곱씹어 볼수록 의미적으로도 너무 절묘하게 만든 것 같은. 네. 특히 저는 그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면서 보여주는 풍경 중에서 숲인 것처럼 보이는 풍경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문을 지나가는데 그 문을 통과하는 기차의 모습이 되게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누군가가 어딘가로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도 분명히 있고요. 기차가 이렇게 풍경들을 보여주면서 지나가는데 저게 어쩌면 비극의 기차일 수도 있겠다. 끔찍한 참상들을 지나다니는 기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작품이 그 자체가 일단 기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상에 굉장히 편안하고 우리가 항상 늘상 만나는 그런 도구들이 이 그림자라고 이제 벽에 붙여지는 형상은 전혀 다른 맥락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그것이 절묘하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투영이 된 그런 작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 로스트 넘버 13 작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실제 보는 것과 그 실제가 근원은 완전 다르구나. 왜냐하면 구두솔이 숲처럼 보이고 빨래 집게가 또 다른 형상처럼 보이고 집게가 대포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벽에 비치는 그림자만 볼 뿐 그거에 크게 압도당해서 거기에 사로잡힐 뿐 그 근원을 살펴보진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쩌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림자이기도 하지만 그게 뭘 비추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메시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양자 사이의 괴리를 한 방에서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전시물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1층, 2층에 걸쳐서 권영주 작가의 또 오브제들이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입을 공유한 사람들. 오. 네. 약간 보통 화면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의 궤적 같은 게 두 사람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사람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약간 눈이 흐려지면서 보이는 풍경들 같은 것이기도 해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고 강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퀸 앨범 중에 더 미러클이라는 앨범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 하나를 이 4명의 멤버들이 공유하고 있는 게 마치 이 장국처럼 표현된 그런 재킷 그 디자인이 있었거든요. 그게 떠오르기도 하는데 사실 20세기 초 소련이나 동독의 그 프로파간다 선전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던 방식이죠. 포토몽타주를 통해서 표현한 그런 작품입니다. 입이 하나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쉽게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획일화된 사상과 선동의 어떤 공유 이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네. 2층의 주제가 외국의 심연인데요. 외국의 심연이라는 주제를 보고 어떤 영화를 골라오실까 싶었는데 정말 딱 어울리는 정말 더 이상 어울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영화를 골라오셨더라고요. 오늘 이 모든 주제하고도 굉장히 잘 맞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 굉장히 용기 있고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바로 더 헌트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유치원 교사죠. 루카스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Ja, så svag. Hvem skal du luften? Der kommer dødehånden. Og så skal du ikke kysse nogen på munden, mindre det er farmor. Jeg hedder Lukas. 네, 루카스는 어느 날 한 소녀의 사소한 거짓말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Jamen, han strider livet i luften som en kæp. 이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배척당하고 또 핍박받는 모습이 영화 내내 그려지게 되는데요. Hvis du rører min lille datter, så får du en kugle. Er I klar? Hej, Lukas. Og jeg tror ikke, børn lyver ikke på den måde. 그가 이에 맞서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내용이 바로 더 헌트에 담겨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섹션의 그 왜곡이라는 주제랑 가장 잘 부합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매즈 미켈슨 연기가 굉장하잖아요. 이 영화야말로 우리가 보면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무차별적인 선동이나 혐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고구마 100만 개잖아요. 너무 답답해서 사이다도 없는. 영화 보다가 막 영화를 두들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영화인데 그런 한편 우리는 봐야 할 게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여서 답답해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더 헌트는 영화의 시작을 보면 이제 굉장히 마음이 푸근하게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어떤 작은 마을인 것 같고 지금 계절적으로는 지금하고 비슷한 한 11월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네. 다 큰 어른들이 옷을 다 벗고 물속에 뛰어들면서 아이들처럼 막 장난스럽게 노는 장면이 영화의 시작입니다. 이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친했는지를 알 수 있을 만한 이제 정말 오랫동안 여기서 뛰어놀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 속에서 이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흥미로운 세팅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박해나 편견으로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한 어떤 집단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집단이 반드시 그 개인을 몰랐던 사람이라거나 다른 데서 이주해 온 사람이라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Luca? Ja. Ja? Ja. Vi starter med Agnes. Du er min bedste ven. 엊그제까지는 가장 친한 아빠 친구로 정말 친척처럼 지냈던 그 아이와의 사이에서 굉장히 묘한 일이 생기게 되고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적으로 삼아서 박해가 시작되는 그런 과정을 공포 영화처럼 사실상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영화 다 보고 나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대사가 루카스의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루카스의 아들이 아빠의 친구들한테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사정을 합니다. Bare spørg om I ikke kunne hjælpe min far. Hjælp din far. Kan ikke lægges til last for noget, han har gjort, vel? Det... Men han har jo ikke gjort det, I siger. Hvorfor lukker du min far? Det gør jeg ikke. Klar her. Kom her. Kom, klar, nu går vi op. Markus, så stopper der. Er du med? Jeg tror, jeg lige vil lade pigen være. Det er fandme nu. Det er... Markus, stop det der. Hvorfor lukker du min far, dit svin? Så stopper du. Så er det fandme nok, der. Hvad satan? Johan, for helvede. Hvor er du fucking svin, mand? Kom nu.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이 모이래가 참 많은 울림이 있는데요. 그동안 너희들이 쌓은 시간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 사람 편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잘 아니까 그 사람이 뭘 가장 아파하는지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연인이라든지 친구들끼리 싸울 때 정말 극악하게 싸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에서도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가장 아픈 구석을 잘 알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쑤시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어떤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사회 심리학에서 이론 같은 게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제임스 윌슨이라는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 깨진 창문 이론이라고 네. 굉장히 유명한 이론인데 집이 사실상 폐가가 됐을 때 처음에는 그 집을 그냥 두는데 어떤 누군가 부주의하거나 악의를 가졌던 사람이 돌 하나를 들어서 창문에 던져서 만약에 유리창이 깨졌다고 가정을 하면 그 집안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폐허가 되는 데까지는 정말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론이에요. 네. 바로 그런 이론 때문에 그 뉴욕에서 사실은 지하철에서 낙서를 없앰으로 인해서 범죄를 줄일 수 있었다는 어떤 근거가 되기도 했는데 네. 그게 이 말이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영화에서 딱 그래요.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루카스의 집에다가 정말로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깹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돌변하기 시작해서 정말 그 익명성에 묻혀서 이 사람에게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는데 돌로 변하는 거죠. Kan du så ikke hilse mig og sige, at han ikke skal handle her mere, og han skal heller ikke bede dig om det? Slap af. Det er sidste gang, du kommer her. Du holder dig væk.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 장면이 실제로 그 이론을 가져온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깨진 창문 이론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이 군중이 어떻게 박해를 향해서 이 눈멀 이 광기로 몰려가는가를 사실 보여주는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전 스토리가 무엇보다 흥미로운 게 이런 영화들의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고 관객들과 함께 이 영화의 주제의 진실을 찾아가는 영화가 있고 후자인 이 영화는 일단 시작부터 진실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무고한 어떤 누명을 쓰고 있다. Jeg tror på børnene, Lukas. Det har jeg altid gjort. De lyver ikke. Du skal lade Markus være, forstår du det? Du skal overhovedet ikke blande min familie ind i noget som helst, er det forstået? Du skal lade mine børn være. Hører du det? Du må være syg. Clara er en lille uskyldig pige. 그러면 이 사람이 박해를 받는 동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빨리 진실이 밝혀져가지고 저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반복되는 걸 보고 있으면 정말 고구마 영화인데 그러다가 문득 아,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런 앞에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똑같이 이 사람을 범인으로 의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스토리의 형식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오가 있고 편견이 있고 공유 그것이 더군다나 한 집단에 의해서 공유가 되면 기본적으로 증거를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걸 사실 영화가 보여주고요. 이 영화에서는 사실 초반에 이제 클라라가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이 근거도 없고 영화 속에서 보면 서로 이제 맥이 닿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이 소녀가 이 말을 일단 하고 나니까 다른 아이들이 증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Alle børnene fortæller åbenbart den samme historie. De beskriver åbenbart i detaljer jeres kælder. Hvad for noget tapet, der er på væggene, farven på sofaen og så videre. Men da politiet så kørte hjem og undersøgte jeres hus her i formiddags, så fandt de ud af, Markus. Vi slet ikke har nogen kælder. Nemlig. 이랬으면 이런 영화들은 기본적으로 미스터리 형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인공이 과연 그랬을까? 그다음에 소녀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건데 영화를 다 봐도 클라라가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가 영화에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어떤 한 개인이 잘못 생각해서 혹은 어떤 한 개인이 악의를 가져서 이렇게 이제 하면 그 개인만 처벌받거나 교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것이 어떤 계기이든 간에 일단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공동체 전체가 그 전까지는 이제 인력으로 상대를 이렇게 포옹하다가 청력으로 그 사람을 밀어내는 어떤 그런 광경에서의 그 힘의 전환을 보여주는 게 이 영화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원인이 중요했다면 클라라가 왜 그런 말을 했고 클라라의 심리를 들어봤겠지만 클라라조차도 나중에 자기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Han har ikke gjort noget. Det var bare mig, der sagde noget dumt noget. Og nu er alle i børnehaven også begyndt at tale om det. De siger alt muligt. Clara. Lille skat. Det er lidt svært at forstå, men måske er det sådan her, at dit hoved vil helst ikke huske, hvad der er sket, fordi det ikke er særlig rart at tænke på, men Clara, det er sket. 어떤 진실한 말을 되돌리고 싶고 반성하고 싶고 수정하고 싶어도 더 많은 말들, 너무 많은 말들 아까 그 전시에서 본 것처럼 수많은 말들이 쌓임으로써 처음에 시작된 말이 뭔지 알 수 없게 되고 원인을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끔찍한 양상으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이 전시물 중에서 이 비뚤어진 공간이라는 작품이 있었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기 나오는 말들 같은 것들인데 저는 이제 악이라는 것이 수많은 형태를 갖고 있지만 그중에서 이 악의 가장 끔찍한 형태는 뭘까를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해자의 피해의식 같아요. 가해자가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자구책을 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공격하는 어떤 부분에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사실은 뭐 인류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어떤 박해 사건들이 사실은 다 기본적으로 가해자의 피해의식에 토대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비뚤어진 공간의 그 수많은 말들이 보여주었던 것들도 바로 이런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미명하에 그런 박해의 폭력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물들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게 빛이 통과해버리는 순간 커다란 그림자가 되잖아요. 어쩌면 사소한 말 하나 같은 것들도 빛이라는 매개 물질만 있으면 엄청나게 확대될 수 있구나. 우리의 작은 말들이 환경 속에서 누군가에게 엄청난 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